이번엔 제가 이 RMX EX-GT 킷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벤멘테 오방만지입니다. 이번엔 제가 이 RMX EX-GT 킷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MST 팀 드라이버가 되고서 한 2달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차를 좀 굴려볼 만큼 굴려봤고, 이제 MERC 3차전에 출전해서 2등을 했죠. 그래서 이 차에 어느 정도 이제 톱10까지도 한번 끌어내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선 이 RMX라는 차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RMX라는 차 자체는 출시가 된 지는 한 6년 정도 됐을 거예요. 6년? 최소 6년은 됐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후륜 시작할 때부터 MST라는 브랜드가 완성차로 후륜 킷을 내면서 FXX, RMX, 뭐 이렇게 RRX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종류별로 출시를 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이 RMX가 가장 컴피티션에 좀 어울리는 차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았고, 그 중에서 가장 최근 진화 버전인 RMX EX-GT를 제가 올해 이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RMX EX-GT라는 차 자체는 이제 RMX의 거의 최종 진화형 버전이고, EX-GT가 붙은 만큼 컴피티션에 가장 최적화된 설계라고 합니다. 저도 무척이나 기대가 됐었고 궁금하게도 했었고, 팀 드라이버라는 기회를 통해서 이 차를 한번 만져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MST 차량 자체는 이 차가 처음이라서 약간 이제 조금 부족한 면도 없잖아 있어요. 지금도 항상 MST라는 브랜드의 옵션들, 차량들에 대해서 좀 파악해가는 중이긴 한데, 이 차에 한정돼서 이제 제가 이 차를 만져봤으니까 이 차에 한정돼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특징이 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한번 이 차를 살펴보러 가시죠. 네, 그러면 저와 함께 이 RMX EX-GT 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자체는 굉장히 구성이 괜찮았어요. 일단 조립할 때 조립하는 느낌이 공차 없이 굉장히 딱딱 들어맞는 느낌?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조립을 하셔도 그렇게 크게 뭔가 유격이 있어서 헤매시거나 그럴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조립해본 차 중에선 가장 유격이 적은 차 중 하나였습니다. 이 차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이 댐퍼가 TDA 댐퍼거든요. TDA 댐퍼인데 이게 아마 최근에 새로 나온 댐퍼일 거예요. 이 몸통 자체는 똑같아요. 몸통 자체는 똑같은데 이 머리 부분이 얘가 나사산으로 되어 있어서 이 머리 높이를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안으로 넣어놓은 상태인데 이걸 더 뽑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조절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 높이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머리 높이를 조절하면은 같은 이 드롭량을 사용하더라도 이 댐퍼를 더 아래로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드롭량도 더 뽑을 수 있고 이제 피스톤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옵션을 이 차에는 일단은 2가지만 넣었어요. 그 넣은 2가지가 뭐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스티어링, 이 슬라이드가 아니라 이 와이퍼인데 이 에코모 조절, 이렇게 심 조정을 할 수 있는 이 와이퍼 옵션을 일단 넣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티어링 부분은 강성을 좀 확보해서 가져가는 편이라서 이걸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수지를 쓰시는 분들은 수지를 그대로 쓰셔도 돼요. MST 수지 재질 자체가 그렇게 엄청 단단한 재질은 아니어서 좀 더 차가 마일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께서는 굳이 메탈을 안 넣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넣은 옵션이 이 너클입니다. 알루미늄 너클. 말씀드렸다시피 프론트 스티어링 강성은 제가 확보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 와이퍼랑 이 너클은 메탈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너클을 보시면 대칭이에요. 앞뒤가 대칭이어서 뭐 좌우 부분이 없습니다. 대칭이고 여기 스토퍼 이렇게 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너클이 특이한 게 트레일링 각이 0도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치우치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치우치거나 뒤로 치우치거나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만 선택할 수 있게 되어서
그 부분이 약간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트레일링 각이 기본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차가 스티어링을 보시면, 잘 안 보이네. 이 차가 스티어링을 보시면 이게 하단에 샤시에 고정되는 게 아니라 벌크에 대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가 버전은 다 이게 스티어링이 샤시 쪽에 고정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얘는 이제 벌크헤드 쪽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끔 되어 있죠. 어퍼덱이 상당히 두꺼워요. 이게 한 3.5파이 정도 되는 두께인데, 그걸 또 메탈이 강하게 붙잡고 있다 보니까 얘가 이 디틀링 강성이 엄청 강해요. 세로로 어퍼덱을 놓는 이유가 피칭은 작대 이제 디틀링 자체는 조금 유연성을 가져가기 위함이 어느 정도 있는데, 얘는 이게 3.5T짜리가 양쪽으로 두 개가 버티고 있어서 강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가운데도 점매고 여기도 점매고 여기도 점매고 다 고정 엄청 단단하게 점매는데, 저는 여기를 다 풀렀습니다. 풀어놔서 어느 정도 조금 유연성을 확보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단단한 편입니다. 근데 그만큼 차가 반응성은 빨라요. 네. 그리고 이제 배터리 홀더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하면 닫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넣었다 뺐다 하기도 굉장히 좀 편한 구조고, 이 스티커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배터리가 넣었다 뺐다 하면 샤시에 기스가 나잖아요. 그걸 방지해주는 스티커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다른 브랜드에서 어디서도 안 하는 건데, 정말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세심한 부분에도 신경을 쓴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포 피니언인데, 이제 저는 좀 이제 기어비를 낮게 쓰는 편이라 피니언이 좀 큰데, 이 모터 마운트 자체에서 모터가 움직일 수 있는 유동 범위가 조금 적어요. 어떻게 보면 얘는 고정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모터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밖에 없어요. 다른 브랜드는 여기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큰데, 얘는 여기만 움직이는 거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기어비 선택에 있어서 YD2 시리즈나 아니면은 RDX 같은 차보다는 약간 기어비 선택에 제한이 살짝은 있습니다. 네, 그 점 유의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얘는 스퍼를 3V로 고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4V인데 3V로 고정하게 되어 있어서 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사수 적게 쓰는 대신에 좀 골고루 스퍼를 균일하게 잡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차는 EX-GT는 기어박스가 메탈로 들어가 있어요. 네, 메탈로 들어가 있고, 요즘 트렌드가 아직은 반영은 안 된 기어박스예요. 왜냐면 얘는 디플 교환 자체를 이 기어박스를 전부 다 해체해야지만 디플을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좀 아쉽긴 한데, 그렇게 차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기본 H형 구성입니다. H형 구성이고, 리어는 제가 이거 메탈로 쓸 거면 있었는데, 메탈로 쓰다 보니까 걔가 굉장히 좀 무거워요. 안대가 통짜발이 메탈이 좀 무거워서 그냥 수지로 썼고, 수지로도 충분히 강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구조가 단단하게 다 점매게 되어 있어서 자체가 어느 정도 강성이 확보가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로 쓰고 있고, 얘가 특이한 게 이게 쇼담에서 롱암까지 다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롱암부터 쇼담까지 다 골고루 쓸 수 있는 안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지 자체가 이렇게 길이 조정이 가능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 리어 안대는 완전 강추입니다. 그리고 얘는 쇼담 버전으로 들어가 있는 만큼 이 서스 마운트 리어도 롱 서스 마운트가 들어가 있어요. 길다란 걸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제가 에커먼 자체는 좀 손을 많이 봤어요. 캐스터랑 캠버랑 이런 걸 좀 봐서 아마 기본적으로 여러 군데 보시는 거랑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평행합니다. 네, 거의 평행하게 가게끔 에커먼을 만져놨어요. 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리어 샤시 자체는 목적은 프론트 경량화에 좀 더 치중을 한 것 같아요.
네, 리어에 이제 비틀림을 조금 유발시킨다거나 그런 장치는 없고, 샤시 자체는 프론트 경량화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춘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 차의 특징에 대해서 많이 짚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아마 이 차의 주행성에 대해서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차를 제가 순정 조립 상태, 그러니까 매뉴얼 조립 상태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최소한의 옵션까지 넣어서 주행성을 확보를 해보았는데, 소감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순정 상태로 굴릴 때, 그냥 매뉴얼 조립 상태로 굴릴 때도 굉장히 차는 잘 뻗어나가고 잘 가는 차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더 퀵한 움직임, 그리고 좀 더 빠릿하고 박진감 넘치는 차를 만들고 싶어서 이제 고출력에 좀 맞게끔 차량을 좀 세팅을 변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초보자분들께서 매뉴얼 조립 상태로 그냥 굴리셔도 굉장히 좋은 킷입니다. 저도 매뉴얼 조립 상태로 주행을 해보았을 때 크게 불만은 없었어요. 네, 크게 불만은 없었고, 다만 오히려 그 매뉴얼 조립 상태에서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냥 매뉴얼 조립 상태, 그리고 이렇게 내가 무난하게 차를 연습해가지고 어느 정도 드리프트 대회까지 나갈 수준까지는 매뉴얼 조립 상태로도 충분한 킷이었어요. 워낙 요즘에 매뉴얼 조립 상태로도 잘 가는 차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서 요즘 브랜드들의 기본이죠. 매뉴얼 조립 상태로도 무조건 컴피티션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할 수 있는 차까지는 세팅이 잡혀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신형 스프링까지도 들어가 있어서 그 스프링 세트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프링이 특히나 요즘 트렌드를 많이 잘 반영을 했어요. 그렇게 이중 밀착 스프링 타입에다가 좀 단단한 시리즈별로 많이 나왔거든요. 다만 이제 세팅을 조금 더 내 스타일에 온전히 맞추고 싶다라고 할 때는 약간의 한계는 살짝 있어요. 왜냐면 다른 브랜드보다는 움직일 수 있는 폭이 크지는 않아요. 어쨌든 대회에서 제가 2등 입상을 했으니까 차 성능 자체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RMX EX GT라는 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서킷에서나 아니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 저희 모멘토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이 RMX 차에 관해서는 제가 가능한 다 답변을 드릴 거고, 당연히 이제 제가 차량 광원이 많다 보니까 꼭 RMX 제품이 아니어도, MST 제품이 아니어도 다른 타사 제품에 대해서 문의를 남겨주셔도 얼마든지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올해 남은 기간 이 RMX EX GT라는 차를 가지고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궁금하신 부분, 아니면은 제 차를 실제로 한번 보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다가와서 문의를 주시면 실제로 보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한번 주행을 해보실 수 있으시니까 마음 편하게 저에게 말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은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템벨테의 오방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